안녕하세요, 도시탈출입니다. 야, 진짜 가을이에요, 가을. 제 영상을 보고 S천을 구매하게 되었다, 재밌게 잘 타겠습니다 라는 그런 댓글들이 점점 눈에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바이크에 입문을 하시거나 이제 막 바이크 라이프를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제일 먼저 고민하시는 거는 일단 나한테 맞는 기종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죠. 일단 커터로 들어가야 될까, 미들로 바로 가도 될까, 혹은 야, 미들로 가봤자 어차피 또 리터로 갈 텐데 돈을 아끼는 차원에서 리터로 바로 가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바이크 자체에 대한 고민이죠. 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나름의 고민에 거쳐서 어떤 한 기종으로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그분들의 고민이 끝나느냐? 또 그게 아닙니다. 또 새로운 고민에 들어갑니다. 몇 번 그렇게 혼자 다녀보다가 금세 이거 이렇게 나 혼자 타도 되는 걸까? 여러 명과 같이 타야지 되는 거 아닐까? 이 초보분들일수록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좀 더 크실 겁니다. 처음에는 어디 남들과 같이 끼어서 가는 것 자체가 본인이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자신도 없고 쭈뼛쭈뼛하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연습을 좀 하시죠. 자, 그러다가 이분들이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되십니다. 이렇게 혼자 타도 괜찮은 건가? 나는 아직 라이딩 스킬이 내 몸에 다 익지 않았는데 이렇게 혼자 타고 다니다가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하지?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 타시다가 여러 명과 같이 타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동호회의 문을 이제 두드리게 되는 거죠.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여성들의 어떤 스타일을 나눌 때 강아지상의 여성분 혹은 고양이상의 여성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바이크를 타는 우리 남성분들도 외모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갖고 있는 스타일, 성격, 성품 이런 것들이 묘하게 이런 강아지, 다 큰 성인 남자한테 강아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개과의 습성을 가지신 라이더분들과 그 다음에 고양이과의 습성을 가지신 라이더분들이 크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오랫동안 바이크를 타보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먼저 계획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계획과의 특성을 가진 라이더분들은 무리 생활을 좋아합니다. 혼자 있고 이러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리 속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어야 뭔가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절대 혼자 라이딩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에 약속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약속이 깨지게 됐죠. 자, 그랬을 때 이 계획과의 라이더분들은 본인도 타지 않습니다. 바이크를 타기로 계획했던 그 모든 계획 자체를 그냥 접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분들한테는 혼자 타는 라이딩은 그렇게 큰 의미를 주지를 못합니다. 즐거움도 주지 못하고요. 이분들은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그리고 통신을 이렇게 세나로 통신을 얘기를 나누면서 누군가와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이 라이딩의 행복을 느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동호회 문을 두드렸을 때 그 동호회에 만족하고 동호회 위주의 활동을 하게 되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면 그런 분들은 여러 명과 같이 있을 때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분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분들이 한 50% 정도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동호회에 한번 갔다가 이 동호회는 나랑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동호회를 더 몇 번 기웃거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한 동호회가 맞지 않으신 분은 두 번째, 세 번째 동호회도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 동호회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게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라이더 본인의 성격이나 인격, 인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거의 99% 바로 고양이과 습성을 가진 라이더 분이실 확률이 큽니다. 자, 이분들의 특성은 여러 명과 같이 있으면 그렇게 뭔가 썩 기분이 유쾌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되게 나쁘지도 않지만 즐겨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어떤 동호회에 나가서 이제 투어를 갑니다, 같이. 자, 그런데 이 고양이과 특성을 가지신 분들은
지금 가서 몇 시 몇 분에 출발하고 언제 가다가 멈추고 어느 휴게소에서 멈춰서 잠시 쉬고 어디서 밥을 먹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자기 의사로 인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그룹의 리더나 혹은 그 그룹 사이에서 이미 맞춰진 대로 계획되어진 대로 짜진 틀 안에서 맞춰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일정 자체가 이미 되게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건 절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일단 바이크를 타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런 바이크를 좋아하고 저런 바이크를 좋아하고 몇 cc가 입문용으로 맞다, 이런 부분은 이의가 갈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바이크라는 물체 자체를, 물건 자체를 타는 이유는 다 한 가지일 거라고 봐요. 자유로움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독립적인 걸 좋아하는 고양이과 라이더 분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되게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마치 내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 거고요. 이분들에게 있어서 이 바이크는 아무래도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정말 최적인 그런 탈 것이잖아요. 고양이과성을 가지신 분들에게 이 바이크라는 취미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안성맞춤인 그런 취미가 되는 거죠. 본인이 느끼고 싶어하는 그 자유를 극대화하고 싶어서 이 바이크에 입문하시게 됐는데, 이 알게 모르게 어디 가면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점점 이 피부로 느껴지면서 거부감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리송하게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거죠. 이 동호회 자체가 나랑 맞지가 않나? 혹은 내 성격이 뭐가 문제가 있나? 본인 자신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동호회 자체 한계를 보고 난 다음에 결정 짓는 건 일반화의 오류가 될 수 있으니까 몇 군데 더 이제 가보시는 거죠. 그런데 여지없습니다. 아마 만족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생각이 그렇게 되게 됩니다. 이 모든 동호회가 잘못될 리그는 없어. 그런데도 만족을 못하고 적응을 못하는 거 보면 내가 사회생활 부적응자인가? 내 성격이 그렇게 이상한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치 본인을 자학하듯이 결론이 거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본인의 이성 문제도 아니고 성격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의 습성, 스타일 자체가 그냥 그러신 겁니다. 몇 군데 동호회 생활을 해보고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절대 본인 스스로를 탓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동호회를 욕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습성 자체가 안 맞는 것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 바이크를 타는다라는 이유 자체로 우리 모두를 한 군데로 다 그냥 뭉뚱그려서 정의할 수는 없어요. 바이크 자체도 크루저를 타시는 분들, 네이키드 타시는 분들, 알차 타시는 분들, 이렇게 뭐 여러 종류로 이렇게 또 그 안에서 나뉘듯이 우린 각자 전부 다 다릅니다. 이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모두가 다 동호회 생활을 한다고 나도 동호회 생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어서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실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혼자 목캠을 다니시면서 제주도도 맘만 꽂히면은, 생각만 꽂히면은 그냥 그런 분들은 이제 국가라고 얘기했고, 자, 이제 유라시아 대륙까지 혼자서 막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다. 사실 유라시아 대륙을, 그러니까 시베리아죠. 시베리아를 통과해서 저쪽 동유럽 쪽까지 해서 북유럽까지 가는 그 여정은 대략 한 달을 잡는다고 치면 하루에 대략 500km 정도를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야, 엄청난 거리입니다. 여러 명들과 같이 해도 사실은 힘들 판에 이걸 혼자 해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전 이런 분들은 진짜 가히 호랑이다. 고양이과 중에서도 최상위 진짜 호랑이다. 이 개과에도 보면 멋진 아주 늑대 부리들도 있습니다. 정말 지킬 건 지키고 규율도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다른 분들이 봤을 때 눈살을 찌푸릴 만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점잖게 여러 명이 오셔도 정말 소근소근, 옆에 주위가 시끄러울까봐 시동 걸 때도 스네칭도 하지도 않고, 얘기를 담소를 나누실 때도 정말 조용하게 본인들끼리 소소하게 이렇게 있다가 휴식을 취하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 가실 때도 보면 다 질서정연하게 리더에 의해서 탁탁탁 맞춰가지고 멋있더라고요.
그런 동호회라면 저도 보면서 와, 저긴 나도 들고 싶다.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이렇게 타실 겁니다. 아주 멋진 회색 늑대 무리들이죠. 따봉. 모두가 다 이렇게 멋진 늑대냐? 그건 아니죠. 꼭 보면 어느 단체나 어느 사회나 전체 그 무리들을 욕보이는, 바로 이 하이에나 같은 무리들. 이런 하이에나 무리들이 많이 없을 것 같지만 진짜 생각보다 많습니다.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겪은 얘기만 해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제가 이 알차나를 처음 가지고 왔을 때 이게 이제 전 주인 분께서 좀 얌전하게 타셨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이게 너무 과하다고 이제 스쿠터로 기변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가 좀 중앙만 타고 양 사이드는 거의 새거인 상태였었습니다. 그 바이크를 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합천 모터라드에 가게 된 날이었었어요. 세워놓고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렇게 한마디를 나누게 됩니다. 이제 인사를 나누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제 디타일을 쓱 보더니 초보신가 봐요. 중앙만 따르셨네. 그래서 제가 뭐지? 이분 이러다가 네 뭐 이게 중고로 가지고 왔는데 가져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뭐 전 주인분께서 좀 그렇게 타셨나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사이드까지 다 딸면서 타는데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건? 설사 뭐 그렇게 본인이 느낄 수는 있겠죠. 그거를 본인이 느끼고 머릿속에만 갖고 있어야지. 사람을 타이어 하나로 이렇게 그 사람은 저를 판단해버렸듯이 바이크 자체로만으로도 또 사람을 판별해버립니다. 비싼 바이크나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자기보다 못한 좀 저가의 바이크를 갖고 있거나 이러면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이 하이에나 부류에 속하게 되는 거죠. 끼리끼리 모인다고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또 자기네끼리 모여요. 그래서 그 부리들은 정말 어디 가도 꼭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죠. 얼마 전 바이크 카페에서도 한번 문제가 돼서 큰 소동이 났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합천 카페 모터라드에서 있었던 일로 일명 옹띠꽝 사건.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내용이 즉슨 카페 회원님께서 모터라드를 방문하셔서 바깥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즐기고 계셨던 거죠. 시끄럽게 한 일행들이 들어옵니다. 엄청난 무리가 들어와요. 그 회원님 옆에서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합니다. 일단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그렇게 너무 고성으로 떠드는 것 자체도 이미 문제지만, 그 소리의 데시벨은 둘째치고 그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정말 저급하기 짝이 없었다라는 거죠. 들어오시는 라이더 분들의 바이크를 보고 지적질을 하거나, 복장을 보고 지적질을 하거나, 또 헬멧을 벗었을 때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지적질을 하거나,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떤 초보분이 나가시면서 이제 운전이 서투르시니까 좀 이렇게 버벅댔겠죠. 그러니까 또 이제는 그걸 가지고 희화시킵니다. 바이크 타지도 못하는 게 왜 끼어나가지고 이제 이러면서 저러다가 이꽝 하지 뭐 사고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저주를 퍼부은 거죠 진짜. 이건 정말 인간도 아닙니다. 같이 바이크 탄다고 맞은편에서 왔을 때는 분명히 손 흔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가는 뒷모습을 보고는 운기꽝이라뇨. 이런 부류가 바로 이제 하이에나 부류죠. 정말 이런 부류는 이 바이크를 떠나서 어떤 취미생활이든 혹은 직장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옆집의 이웃으로든 정말 기피하고 싶은 그런 대상들이죠. 이런 하이에나류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불행하게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로 이런 부류들 때문에 일부에는 동호회 생활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하이에나들 때문에 그룹 활동에 환멸을 느끼고 그냥 혼자 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태생 자체가 계획가이기 때문에 타이에 의해서 그렇게 혼자 타시게 되면 이걸 되게 못 견뎌 하세요. 좀 지루해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 하이에나는 자기들끼리도 뭉쳐서 그룹을 지어 다니지만 차라리 그러면 욕하기가 쉬워요. 딱 보면 티가 나니까요, 하이에나 무리들은. 그런데 이제 좀 애매한 경우가 이런 하이에나들이 늑대 무리에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이제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개인 마냥 늑대인 마냥. 이렇게 될 경우 요 극소수의 하이에나가 그
개물이나 늑대무리 전체를 이제 어지럽히게 되는 거죠. 간혹 그 무리 안에서 선량한 늑대분들께서 이 하이에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고 회의감을 느끼시고 동호회에 큰 상처를 받고 나가시는 경우가 간혹 있죠. 아마 제 말에 공감 가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사실 어느 곳에나 이 하이에나는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느 사회든 없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피해서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우리 라이더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각자가 바이크 라이프를 즐기든 간에 하이에나는 되지 말자.